우선 저기 아까 15항 관련해서 그 갑제 51호 중에 903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증인 이거 서면들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들입니다. 1회에서 16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건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증인 기소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2회 진술조서 작성한 적 있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참고인 신문으로 해서 기소되고 난 다음에 조사도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 삼성 관련해 가지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저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아니 그때 증인이 다 서명하고 확인하시고 서명까지 하신 문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 테니까 증인 이 서류들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는지 한번 좀 잠깐 한번 보시고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1회입니다. 예. 이때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때 다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그때 서명 날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2회입니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번 정도는 제가 계속된 조사로 제가 심신이 굉장히 힘든 시점에 제가 메모해서 정확한 진술을 아닐 수도 있다고 쓴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취지가 무슨 취지?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당시에 제가 네. 밤샘 조사도 매일 받고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받았기 때문에 네.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진술한 내용 중에 제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 메모를 쓴 것도. 그 부분은 자필로 수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술하신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시고 이건 예. 내가 진술한 거하고 좀 다르네. 내지는 또 사실과 다르네라는 부분은 좀 마지막 부분에 수정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수정도 했지만 마지막 네. 부분에 진술한 내용이 다른 사실 부분도 쓰고.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지나치게 강조돼서 메모도 돼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좀 썼던 거나 기억이 그런 납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증인이 말 안 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표현상 그렇죠. 조금은 잘못 표현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건 3회입니다. 이게. 예. 그다음에 이거 한번 정확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건 4회고요. 예. 피의자 신문조서. 예.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5회입니다. 예. 이건 피의자 신문조서 6회고요. 예. 네, 이거는 7회. 예. 다 내용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8회. 네, 이거는 9회고요. 예. 이거는 10회입니다. 네. 이거는 11회고요. 이거는 이게 12회고요. 이거는 13회입니다. 이건 14회. 여기는 제 게 아닌데. 네, 아니 잠깐 줘보세요. 일단 14회부터 먼저 봐. 13회는 제 게 아닌 걸. 아니 그거 봐. 13회. 이거는 제가 뒤에 다른 문서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 13회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건 뒤에 이제 정현식 이거 맞죠? 13회. 예. 네, 14회도 확인하신 거죠, 방금? 예. 네, 그다음에 15회입니다. 보시죠. 네. 그다음에 이게 16회입니다.
되시죠? 예, 이렇게 메모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증인이 맨 마지막에 예, 예. 조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은 맨 마지막 말미에 예, 이렇게 쓰신 예, 내용이 예, 있는 거죠. 아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증인 기소되고 난 다음에 했던 건 아니고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손찬호 검사실에서 주로 조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여러 검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주로는 이제 손찬호, 강백신 뭐 이런 검사들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외에 특수부에 가가지고 그 조사를 진술조서 참고인심으로 조사받은 적 있죠? 그때 삼성 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 삼성에서 정유라 승마단 지원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조사받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때 작성했던 진술조서예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세요. 김영철 검사가 그때 조사했던 건데요. 예,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이것도 이게 두 번째 받았던 겁니다. 이게 11월 20일 날. 예. 네, 그때 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때 다 진술한 대로 그렇죠? 예. 그때 다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다 서명 날인했던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첩 제시하겠습니다. 수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51호증에 903호증입니다. 증인 이게 증인이 그 작성했던 업무 수첩 예. 그 내용이 사본입니다. 예. 한번 좀 보시고 간단히 한번 보시고 네, 근데 예. 지금 이 수첩은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 이 전체 수첩 17건 중에 일부가 그 검찰이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나눠봐서 물어볼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이 증인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예. 이 수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예. 그다음에 이 수첩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기재하지 않은 거는 맞는 거죠? 이 제가 집에서 압수수색 당한 최근 수첩은 제가 쓰다가 확인을 하고 제가 압수수색 당한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네. 제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거를 가지고 왔다가 그러니까 한 거라서 제가 거기에 추가로 뭐 어떻게 됐는지 원본을 전혀 보지를 못한 아니, 상태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걸 지금 예. 원본을 봐야 된다. 원본을 좀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 사본을 보시면 예, 사본을 다른 보면은 사람이 아니, 뭐 가피를 했는지 아니면 증인이 직접 쓰고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쓴 건 맞지만 네.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본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카피한 것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한 건 증인이 작성했던 거를 재판장님 지금 예. 했던 게 사본은 맞나요? 사본을 가지고 뭐 원본에 대해서 뭘 아니요. 인정하려고 하는 건지 잘 그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본의 사본이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본의 사본이 맞는지. 네, 지금 최소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본이 지금 뭐 네. 수백 페이지 될 텐데 네.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분 안에 그렇게 뭐 확인을 지금 시키시겠다. 그것만 한번 봐주시죠. 지금 그게 증인 댁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좀 보좌관이 갖고 있었던 건지 혹시 내용 보시면 네, 아실 수 집에서 있겠습니까? 보관하고 있던 거는 제일 앞에 나온 2016년 10월 8일부터 했던 한 권입니다. 한 권째 한 예, 권. 예. 나머지는 16권인데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네. 못 하겠는데 우리 보좌관이 제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10몇 권인 것 같은데 그거를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예.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예, 그 당시도 이렇게 화면이나 혹은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는 그러니까 봤습니다. 증인이 작성했던 내용들은 맞죠, 예, 다. 그 내용들은 그럼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추가 가필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잘 그러니까 보지 증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받았던 거예요. 예, 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의 측에서 지금 추가 신문 사항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추가 신문사 예? 문상식 변호사 갈 예정입니다. 얼마요? 몇 분요? 예. 뭐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녕본 주인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럼 마저 하시죠. 일에 강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피청구인이 알려준 이사장 또는 이사 애정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전화 연락을 했었는데 대부분 자신들이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증인이 그 정우성 비서관한테 예. 자 비선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요즘에도 정윤회 만나느냐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예. 정우성 비서관은 또 뭐 비선 실세도 없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예. 증인 왜 하필이면 꼭 그 정우성 비서관한테 그 사실을 물어봤죠? 그게 그 전해에 정윤회 그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때가 있어서 아직 혹시나 정윤회 씨가 다시 뭐 비선 실수로 있는가라고 정우성 비서관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 비서관이 예, 예.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예, 예. 피청구인의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였어요? 아무래도 정우성 비서관이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을 모셨고 정윤회 씨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 역할도 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비선 실세가 있다면 예, 예. 정호성이 알았을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네요, 그죠? 만약에 정윤회 씨가 아직 뭐 역할을 한다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비선 실세가 대통령과 통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이양 묻기 전에 좀 추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2015년 7월 하순하고 8월 초경에 그 이승철 정경련 부의장에게 예. 그 문화 또는 체육 관련 재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그 연락을 한 적이 있죠. 그 이야기는 이승철 부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한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아무튼 뭐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는 예, 예. 모르겠지만 예, 예. 정경련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건 사실이네요. 그 당시에 아마 이승철 부회장이 먼저 물어봤던 거는 저는 기억하는데 면담 과정에 대통령께서 몇몇 그룹 회장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물어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지금 그때 당시 이승철 부의장의 이제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증인한테 그 왜 재단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증인이 그 문화계 같은 경우에는 좌파 단체가 득세를 하고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있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뭐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주면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니까 지원해서 정부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요? 저도 검찰 조사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대화를 제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을 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전혀 그런 이야기 한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 안 나나요? 이승철 부회장하고 그와 같은 사담을 한 거는 비슷하게 기억이 나는데 예. 제가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이승철 그 부의장이 뭐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승철 부회장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 서로 아마 그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2016년 2월경에 그 대통령인 피청구인이 그 이재용 부회장 면담 시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문건 건넨 사실이 있다라는 거 최근에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증인은 그때 당시에 면담할 때 관련 자료 만들어갖고 혹시 주지는 않으셨나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면담 후에 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 삼성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청구 대통령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그 피청구인이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단독으로 면담한 사실이 있죠. 예. 지금 그 면담 전에 뭐 통상의 예처럼 피청구인에게 말씀 자료 정리해서 드린 사실이 있죠. 예. 그 말씀 자료를 보면 그 삼성 후계 승계 문제 관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밑에 보면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번 조사 과정에 그걸 저도 보고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료는 통상적으로 경제수석실 내에 행정관이 작성해서 그대로 그냥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었던 건 예, 기억이 기억합니다. 나시는 예, 거죠? 예, 예. 또 같은 그 말씀 자료를 보면 그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배경,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배경으로 그룹의 주축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 그다음에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 순환출자 말하는 건데 지분구조 단순화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던데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예, 그것도 이번에 조사 과정에 봐서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자료는 이제 면담 전에 증인이 삼성 측에 대통령 면담 시 필요한 삼성그룹 현안,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 드린 서류인 거죠?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자료는 저희 예. 그 경제수석실 내에 담당자가 기존 현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 비서관을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 쪽에서 자료를 받고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삼성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해서 애로사항이나 예, 현안 이런 것 삼성뿐만 아니에요. 대통령이 면담하실 때 각 기업으로부터 현안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청취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드리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행정관들이 해당 그룹에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항상 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성으로부터 특별히 뭐 자료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한테 받았던 걸로 검찰에서 조사할 때 검찰에 조사받을 때 예, 예. 장충기 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다라고 증인이 진술했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피청구인이 면담 시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아닌가요? 어떤 언급을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승계 문제 이번 예. 정권 안에 이해도가 높은 이번 정권 안에 좀 해결하길 희망한다라고 한 부분들이 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 자료를 드리는 거는 참고로 하라고 드리는 거지 전체 그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대통령께서 메모해서 필요할 경우에 말씀을 하신 건데 말씀을 하시면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메모한 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앙, 장, 차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에 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배경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가 좀 단순화되긴 했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이 4.7%로 오히려 강화되어서 삼성 SDI가 기존에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 되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던데 그건 맞죠? 그건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요? 실제서 그 삼성그룹은 2006년 3월경에 순환출자 고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공정위에 1개월의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실제 연장하는 등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로부터 협조가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증인 공정위도 증인 경제수석실에서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예, 관할을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사실상 마무리 짓긴 했지만
그 금산분리 원칙으로 삼성생명 등 금융결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경제가의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그건 맞나요?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산분리 문제 그 삼성이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라고 그런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 이게 그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도 신문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증인 모르시나요?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그런 게 현안으로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게 언제 현안인지 지금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기억력 알겠습니다. 좀 온전하지 하악 않습니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 금융 지주 제도라는 게 논의되고 있다는데 그건 맞나요? 예, 그건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특혜를 보는 게 삼성그룹이라고 해서 삼성그룹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위에서 이 그 중간 금융 지주 제도 회사 제도와 관련해서 예. 그 공정위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삼성특별법이다라는 거센 비판이 있는 걸로 그 신문이나 언론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언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2월경에 그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2월경에 그게 입법 추진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관련해서 좀 사망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6년 2월 16일 피청구인이 최태원 회장 면담한 사실 있죠? 2016년 2월 16일 그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SK 최태원 회장 면담한 사실 있죠? 예. 당시도 말씀 자료 이렇게 작성해갖고 피청구인한테 드린 사실 있죠? 예. 그 말씀 자료 중에 보면 SK의 건의 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 내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SK에서 건의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 그런 걸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좀 뭐 피청구인 말씀 요지로는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신의 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실제 면세점 그 추가 그때 당시에 신의 면세점 추가하기로 하는 그 일정이 진행이 되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종합적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전에 지시하신 게 일본식으로 특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그냥 등록 신청만 하면 모든 면세점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안을 그 당시에 용역 맡기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외부에 그런 용역을 검토하고 있던 게 혹시 외부에 예, 그 공표되거나 했었나요? 예, 기획재정부가 용역 발출해서 용역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 롯데 관련된 부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0년 3월 14일 날 피청구인이 신동빈 회장하고 면담한 사실 있죠? 언제? 예, 2016년 3월 14일입니다. 자, 이때도 그 말씀 자료를 보면 신의 면세점 롯데월타워 그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가 있다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것도 롯데의 건의사항이었나요? 예, 당시에 그 면세점에서 탈락한 두 업체가 계속 고용 승계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이라서 그건 아마 언론 보고 다 그렇게 정리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 신의 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할 방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실제 뭐 추진됐던 내용은 맞죠?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 개선 방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그 2016년 2월 3월경에 그 기업들의 그 오너들하고 면담을 피청구인께서 할 때 다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해서 뭐 감사 말씀 그리고 향후에 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한다라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한 건 사실이죠. 발언을 그렇게 하신지는 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근데 뭐 말씀 자료엔 다 그런 취지가 항상 기재되어 있었죠.
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신지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증인에게 경제수석실에서 작성됐던 그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6가지만 추가로 6문항만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0분 정도만 됩니다. 증인 지금 이제 그 화면을 좀 한번 봐주실래요? 피곤하실 텐데 예.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증인 그 제목도 한번 조금만 좀 내려주시죠. 자, 요 제목 특별 지시 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이 내용은 증인이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아서 2015년 10월 12일자하고 10월 20일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수석실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으시죠? 예. 예. 자, 여기 보면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 요 전문에는 그간 대통령님께서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추진 사항과 이행 사항을 보고드립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간 지시한 정책 사안은 그 보좌관 김건우 씨가 검찰에 제출한 바 있는 그 자료에 있는 그 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인데 이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와 그리고 VIP 지시사항 이행사항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문건 다 공식 문건 아니고 친전 형식으로 대통령한테 참고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책 관련된 지시사항은 제 소관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지시를 하신 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이행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특별 지시사항은 제 소관이 아닌데 대통령이 따로 별도로 지시하신 거를 따로 모아서 이거는 굉장히 간헐적으로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올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시사항 보고와 관련해서가 포스코 포레카 인수와 관련된 문제 예, 예. 이게 1항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당시에 경제수석인 증인 업무가 아니면 누구의 업무입니까? 기본적으로 포레카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처음 지시를 하실 때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레카를 이제 이 구조조정 과정에 매각하게 됐는데, 이 포레카가 매각을 하는데 다시 대기업에 매각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챙겨보라라고. 질문의 취지는 증인. 라고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 포레카의 매각 문제가 좀 잘못 진행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셔서 그걸 계속 챙기는 차원에서 했지, 정책 관련된 건 아니고 구체적인 회사와 관련된 거라서 따로 한 겁니다. 아까 예. 좀 전에 특별 지시사항은 증인의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예, 예.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시키신 업무다고 했는데 예, 예. 뭐 정책이 아닐지는 몰라도 포스코 포레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증인의 소관으로 보이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기업은 제 소관이긴 하지만 정책과 포괄적인 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 그 뒤로 한번 좀 더 올려주실래요? 잠깐 2번이 뭐냐면은 포스코 인사 및 경영혁신 관련 문제입니다. 예, 예.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증인의 소관 업무가 아닌 건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시키셨던 소관이 아닌 업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소추 사유와 지금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데 어느 예. 부분에 이거는 관련이 있는 좀 겁니까? 저기 질문사항을 좀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질문을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 그럼 제가 이해할 바로- 수 있게 좀 질문을 해주세요.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증인,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의 본문 내용을 보면, 자, 차은택 씨, 최순실 씨가 관련돼 있다고 지금 조사되고 있는, 그리고 포스코 포레카의 인사 및 매각 관련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2번은 최순실 씨의 개입으로 이번에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는 권호준 씨와 그와 관련된 포스코 인사 관련 문제. 자, 그리고 사망. 지금 이제 여기 3번 조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지금 사진으로 찍혀서 다는 안 보이지만,
자, 사망이 또 역시 그 차은택 추천으로 KT 전무로 승진이 채용된 이동수 씨 및 또 신혜성 상무의 승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되고 있는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및 해외 질주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거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증인에게 지시받은 것들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그걸 따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 정책 사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기업이나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지, 뭐 최순실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 지시사항으로 뽑아가지고 따로 통상적으로 보내는 보고와 다르게 그 지금 이제 지금 우리 증인이 그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드려서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이 보고 서류가 다 공통점이 최순실 씨예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이 특별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저 피청구인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그 시점에는 적어도 자, 이런 문제들의 배후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 아닌가요? 아니,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죠. 이 기본적으로 포스코 인사 경영혁신은 당시에 포스코가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시점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로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서 적어서 올려드린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대통령께서 포레카 매각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기업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건데 질문을 좀 바꿔 하겠습니다. 증인 최순실 씨를 몰랐으니까 이 특별 지시사항 보고 내용이 최순실하고 관련된 것은 증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를 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결과적으로는 다 최순실 씨와 관련된 것이 특별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증인이 보고한 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포스코 인사 경영혁신은 뭐 지금 사후적으로 봐도 또 관련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 예. 그 이제 요 2015년 10월 12일하고 지금 이제 뒷장에 보면 10월 20일자 똑같은 내용에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김건희 보좌관 저 PC에서 찍힌 사진이라서 그렇고, 이거 외에 이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 상황 보고를 요 두 번만이 아니라 그 이전 또는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보고한 건 맞죠? 제가 검찰 진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특별 지시사항은 요건 똑같은 문건이고 이거 말고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외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한 예. 거겠다. 예, 이상입니다. 청구인 측 다 마치셨죠?
증인이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제시받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다 증인이 작성한 것들은 맞죠? 예, 그 당시도 이렇게 화면이나 혹은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증인이 작성했던 내용들은 맞죠, 예, 다. 그 내용들은 그럼 맞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추가 가필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거죠. 그 중에 일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는 잘 그러니까 보지 증인이 못했습니다. 제시받았던 거예요. 예, 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의 측에서 지금 추가 신문 사항이 있죠? 네.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립니까? 추가 신문 사항. 예? 예? 문상식 변호사 갈 예정입니다. 얼마요? 몇 분요? 예. 뭐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정권 예, 증인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럼 마저 하시죠. 일에 강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나 피청구인이 알려준 이사장 또는 이사 애정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전화 연락을 했었는데 대부분 자신들이 내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증인이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예. 자 비선 실세가 있는 거 아니냐, 요즘에도 정윤회 만나느냐 뭐 이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예. 정호성 비서관은 또 뭐 비선 실세도 없다, 안 만난다 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예. 증인 왜 하필이면 꼭 그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 사실을 물어봤죠? 그게 그 전해에 정윤의 그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때가 있어서 아직 혹시나 정윤의 씨가 다시 뭐 비선 실수로 있는가라고 정호성 비서관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예, 예. 대통령인 피청구인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기재된 거 확인하시고 이건 예. 내가 진술한 거하고 좀 다르네, 내지는 또 사실과 다르네라는 부분은 좀 마지막 부분에 수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정도 했지만 마지막 네. 부분에 진술한 내용이 다른 사실 부분도 쓰고.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그 지나치게 강조돼서 메모도 돼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좀 썼던 거나 기억이 그런 납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증인이 말 안 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표현상 뭐 그렇죠. 조금은 잘못 표현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예, 이건 예. 3회입니다 이게. 예, 예, 그다음에 이거 한번 정확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건 4회고요. 예, 예. 피의자 신문조서. 예.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5회입니다. 예. 이건 피의자 신문조서 6회고요. 예, 예. 네, 이거는 7회. 예. 다 내용 안 보셔도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8회. 네, 이거는 9회고요. 이거는 10회입니다. 이거는 11회고요. 이거는 이게 12회고요. 이거는 13회입니다. 이건 14회. 여기는 제게 아닌데. 네. 아니 잠깐 줘보세요. 일단 14회부터 먼저 봐. 아니 13은 제게 아닌 걸. 아니 좀꼭 거기가 봐. 13회. 자, 이거는 제가 뒤에 다른 문서를 또 해놓은 거고요. 이거 여기 13회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이건 뒤에 이제 정현식 이거 맞죠? 13회. 예. 네, 14회도 그 확인하신 거죠, 방금? 예, 예. 예. 그다음에 15회입니다. 보시죠. 자리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해서 지금 그래서 좀 나눠봐서 물어볼게요. 예, 예. 자, 일단은 이 증인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예. 이 수첩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고 예. 그다음에 이 수첩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이 기재하지 않은 거는 맞는 거죠? 이
제가 집에서 압수수색 당한 최근 수첩은 제가 쓰다가 확인을 하고 이제 압수수색 당한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네. 제 보좌관이 보관하고 있던 거를 가지고 왔다가 그러니까 한 거라서 제가 거기에 추가로 뭐 어떻게 됐는지 원본을 전혀 보지를 못한 아니, 상태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걸 지금 예. 원본을 봐야 된다. 원본을 좀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거는 이 사본을 보시면 예, 사본을 다른 보면은 사람이 아니, 뭐 가피를 했는지 아니면 증인이 직접 쓰고 작성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쓴 건 맞지만 네.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본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카피한 것만 지금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피한 건 증인이 작성했던 거를 재판장님 작성- 지금 예. 했던 게 사본은 맞나요? 사본을 가지고 뭐 원본에 대해서 뭘 아니요. 인정하려고 하는 건지 잘 그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본의 사본이 맞는지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본의 사본이 맞는지. 근데 지금 그 최소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본이 지금 뭐 수백 페이지 될 텐데 네.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분 안에 그렇게 뭐 확인을 지금 시키시겠다. 그것만 한번 봐주시죠. 지금 그게 증인 댁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좀 보좌관이 갖고 있었던 건지 혹시 내용 보시면 네, 아실 수 집에서 있겠습니까? 보관하고 있던 거는 제일 앞에 나온 2016년 10월 8일부터 했던 한 권입니다. 한 권째 한 예, 권. 예. 나머지는 16권인데 아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우리 보좌관이 제가 메모할 건 하고 파기하라고 했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게 한 10몇 권인 것 같은데 그거를 검찰에 일부를 가지고 왔다가 다 압수수색 당하는 바람에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예. 그다음에 이게 16회입니다. 몇 시죠? 예, 이렇게 메모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증인이 맨 마지막에 예, 예. 조서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은 맨 마지막 말미에 예, 이렇게 쓰신 예, 내용이 예,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소되고 난 다음에 했던 건 아니고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손찬호 검사실에서 주로 조사를 받았던 거잖아요. 여러 거기서 검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주로는 이제 손찬호, 강백신 뭐 이런 검사들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위에 특수부에 가가지고 그 조사를 진술조서 참고인심으로 조사받은 적 있죠? 그때 삼성 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예, 예. 그 삼성에서 정유라 승마단 지원 관련된 내용 추가적으로 조사받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때 작성했던 진술조서예요. 예, 예. 이거 한번 보세요. 김영철 검사가 그때 조사했던 건데요. 예, 예. 예, 기억납니다. 예. 이게 두 번째 받았던 겁니다. 이게 11월 20일 날. 예. 네, 그때 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때 다 진술한 대로 그렇죠? 예, 그때 다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다 서명 날인했던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첩 제시해 주세요. 수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51호증에 903호증입니다. 증인 이게 증인이 그 작성했던 업무 수첩 예. 내용이 사본입니다. 예. 한번 좀 보시고 간단히 한번 보시고 네, 근데 예. 지금 이 수첩은 지금 형사재판 과정에 이 전체 수첩 17건 중에 일부가 우선 아까 15항 관련해서 갑제 51호증 903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물어보시죠. 증인 이거 서면들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들입니다. 1회에서 16회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그건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증인 그 기소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2회 진술조서 작성한 적 있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참고인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기소되고 난 다음에 조사도 받으신 적 있잖아요. 그 삼성 관련해 가지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건 저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예. 아니 그때 증인이 다 그 서명하고 확인하시고 서명까지 하신 문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보여드릴 테니까 증인 그 이 서류들 증인이 진술한 대로 그 기재된 거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셨는지 한번 좀 잠깐 한번 보시고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이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1회입니다. 예. 이때 한번 잠깐 보세요. 지금 이때 그 다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거 확인하고 그때 서명 날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2회입니다.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래. 제가 기억하기로 몇 번 정도는 제가 계속된 조사로 제가 심신이 굉장히 힘든 네. 시점에 제가 메모해서 정확한 진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쓴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취지가 무슨 취지?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당시에 제가 네. 밤샘 조사도 매일 받고 20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네. 받았기 때문에 예.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진술한 내용 중에 제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제 메모를 쓴 것도 그 부분은 자필로 수정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진술하신